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풀럼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주중에 리버풀 상대로 리그컵 준결승 2차전 일정을 치렀다. 이동 없이 홈에서 펼쳐지는 연전 일정이긴 하지만 타이트한 스케줄임에 틀림없다. 히메네스를 필두로 무니즈와 레이드 등이 공격진에 나설 것이고 팔리냐가 중원을 책임지겠지만 두세 명의 선수는 벤치 로테이션 자원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래도 이오비와 베시 정도를 제외하면 이탈 자원 없이 이번 홈 경기에 임한다. 뉴캐슬은 지난 맨시티전 이후 2주간 충분히 휴식하고 이번 경기에 임한다. 비록 맨시티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이삭과 고든의 연속골이 나오며 앞서가는 등 밀리는 경기를 한 건 아니라 불법 베팅 혐의로 긴 징계에 들어간 토날리를 비롯해 부상과 차출 등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남은 선수들이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기마랑이스와 롱스테프가 나서는 중원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원정팀이다. 또 경쟁력 있는 중원과 달리 측면 수비가 다소 아쉬운 풀럼이기에 트리피어와 알미론 등 돌파가 좋은 원정팀의 측면 선수들에게 고전할 수 있다. 이삭과 고든이 공격을 이끌 뉴캐슬이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AC 밀란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우디네세의 추격을 뿌리치며 승리했다. 상대가 워낙 좋은 최근을 보냈기에 원정에서 고전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요비치와 오카포 등이 나란히 골을 터뜨리며 팀에게 승점 3점을 안겼다. 축구해제가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해 잠시 팀을 비운 상태인데 레앙과 플리시치가 주전 윙어로 나서 공백을 메웠고 아들리와 레인더스의 중원 영향력도 꾸준하다. 볼로냐는 한때 리그 4위를 달리며 내심 다음 시즌 챔스 진출도 노렸었다. 그러나 우디네세 원정 완패 이후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7위로 떨어졌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초중반 페이스가 워낙 좋았기에 아쉬운 성적이다. 때문에 강팀인 밀란 원정에서 성적을 내며 반등을 노려야 한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볼로냐는 최근 지르크지와 반 호이동크 등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 프루어와 에비셔가 나서는 중원 경기력은 선두권 팀 못지 않지만 마무리 문제가 있다. 레앙과 무사, 플리시치가 지루를 도와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문을 놓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아레알과 비겼다.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라브르의 골이 터졌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홈 경기지만 다소 고전이 예상된다. 8강에 올랐던 코파델레이에서 지로나 상대로 목요일 새벽 경기를 치렀기에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 다행히 무리키가 돌아온 건 힘이지만 팀이 잘하는 터프한 수비 위주의 경기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바르샤에 패했다. 중앙에 나서 공격을 책임진 이스코가 멀티골을 뽑아냈지만 바르샤의 공세에 고전했다. 그래도 우승권 팀 상대로 공격적인 축구로 수차례 기회를 만든 건 인상적이었는데 크라벨과 페키르, 엘리케 등이 최전방에 나선 호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베티스는 코파델레이 32강에서 알라베스에 패하며 조기 탈락했다. 주중 경기 이후 휴식일이 길지 않았던 홈팀과 달리 주축 선수들이 확실한 체력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이스코와 로카 등이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이글레시아스와 페키르가 공간을 침투할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엑셀시오르 대 위트레흐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헤렌벤을 완파하며 한숨을 돌렸다. 트벤테와 호벤 등 선두권 팀을 만나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었기에 중요한 승리였다. 때문에 순위 경쟁 중인 위트레흐트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이어가길 원한다. 나란히 골맛을 봤던 페럿과 드리오의 취등을 최전방에 내세워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위트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그 전승을 기록 중이던 호벤에
시즌 첫 패배를 당하지 않은 팀이 됐다. 선제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선발 윙어로 나선 붓사이드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최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분위기가 좋은 팀들이 많은 에레디비지에게 크게 튀는 성적은 아니지만 최근 리그 8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다. 접전을 본다. 위트레흐트가 분위기를 타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이라는 부담은 분명 있다. 또 엑셀시오르가 홈에서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는 팀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툰스트라와 플라밍고 등이 중원에 나설 원정팀이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중원 싸움을 밀리지 않을 위트가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헤라클레스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최하위 팀인 폴렌담 상대로 승점 한 점 추가에 그쳤다. 90분 동안 경기를 지배했고 20개 가까운 소나기 슈팅을 했는데 한 골 외에는 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강등권 팀들에게서 달아나지 못했기에 이번 라운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상승세의 아약스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아약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발베이크를 잡으며 최근 리그 6경기에서 승점 16점을 쓸어 담았다. 즈볼레전 무승부를 제외하면 5경기를 승리했는데 에레디비지에를 대표하는 강팀답게 부진했던 시즌 초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발베이크전 멀티골을 기록한 브로베를 비롯해 베르기스와 린센 등이 위력적인 시너지를 냈고 테일러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헤라클레스도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은 팀이었지만 전반기 막판 이후 홈 연패를 당하며 좋았던 흐름이 무너졌다. 파토와 마르타 등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내며 실점이 줄었고 베르기스와 베르바인, 보르게스가 이선에서 공격 작업을 잘 이끌 아약스가 경기를 리드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최근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상위권과 격차를 어느 정도 줄였다. 그러나 연승 이후 상대한 몽펠리에와 스트라스부르 등을 상대로는 승점 한 점 추가에 그쳤고 최근 열린 FA컵 일정에서는 내내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했다. 파페 게에와 우나히, 은디아에와 은벤바 등 핵심 자원 6명이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비운 공백이 컸다. 모나코는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랭스의 뜻밖의 일격을 당하며 패했다. 툴루즈 원정을 승리하며 기분 좋게 임한 홈 일정이었는데 상대의 거친 공세에 고전했다. 마르세유 못지않게 아프리카 대륙 선수들의 비중이 큰 팀이기에 전력 누수가 느껴졌다. 카마라와 제이콥스를 비롯해 디아타와 살리수 등이 모두 팀을 비웠다. 아시안컵에 참가한 미나미노의 공백도 있다. 접전을 본다. 두 팀은 이번 1월 메이저 대회로 인한 전력 누수가 리그를 넘어 유럽팀 중 가장 크다. 모나코의 경우 벤 예데르와 골로빈 등이 있지만 미나미노의 공백을 아크리우체가 메우기 어렵고 홈팀은 중원이 약해졌다. 난적 상대로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